책은 쓰레기야. 책 몇 권 읽었다고 인생 변하면 다 성공했지, 세상 사람들.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시죠? 저도 책을 극혐하는 사람이라서 아주 공감되는 말입니다. 반년 동안 50권이 넘는 책을 읽어보고 이런 변화를 느껴보기 전까지는요. 한 달에 평균 10권 가까이 읽은 것 같아요. 많이 읽은 달은 15권 정도, 바빠서 못 읽은 달은 2권까지도. 화술, 경제, 심리학, 마음훈련, 글쓰기, 에세이, 트렌드, 마케팅, 처세술, 화술, 자기계발서까지. 일본에서는 한국 책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거의 이북으로 꾸역꾸역 읽었어요. 운동할 때나 이동할 때, 운전할 때, 화장실 갈 때도 짬나는 시간은 전부 이용해서 책을 읽었는데요. 이제 제가 반년 동안 50권 이상의 책을 읽고 느낀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학창시절에 소설책조차 마지막까지 읽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책을 극혐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니까 탈출할 방법을 찾다 보니 가장 싸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책밖에 없더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 요즘 한 달 정액으로 무한으로 책 읽을 수 있는 거, 밀리에서 북클럽, 리디북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신청해서 성공하기 위한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었어요. 그렇게 반년이 지나고 저는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바뀌었다. 책의 핵심적인 가치는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것에 있어요.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설득의 기술을 알려주거나 재테크 방법을 알고 싶은 사람에게 재테크 노하우를 알려주거나 그게 무엇이든 사람이 원하는 어떤 정보나 계기를 준단 말이에요. 예전에 저는 어떤 특정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내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해결할 수 없는 것인지로 나눠서 판단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인정해버리는 게 보통이었어요. 만약 내가 TV를 보고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된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나를 보죠. 나는 부자가 아니죠. 그럼 저는 그냥 그걸 인정했다고요. 부자 되고 싶다, 부럽다 라고 생각만 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책을 읽는데 익숙해지면 나는 부자가 아니야 라고 인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부자가 아니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라는 접근 방식으로 변해요.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게 된다는 거죠. 작은 차이지만 완전 반대죠. 성장하려고 하느냐 많으냐의 차이니까요. 두 번째, 자책하지 않게 된다. 이건 부수적인 효과인데요. 뭔가 무의식적으로 책을 읽는다는 행위는 긍정적인 행동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밤 늦게까지 휴대폰 만지거나 밤새서 게임을 하게 되면은 뭔가 죄책감 들지 않나요? 안 든다고요? 어려워지는데? 근데 책을 읽으면 왠지 내가 좋은 거 하는 것 같고 이상하게 뿌듯함을 느끼게 되고 그럼 이 플러스 되는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 일부러 그 시간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시간을 줄이게 되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자책하는 그런 행동들 말이에요. 세 번째, 긍정적이게 되었다. 책에는 좋은 말들이 정말 많아요. 책을 읽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아주 조금씩이지만 점점 나아가고 있다는 것,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어떤 작은 성취감을 줘요. 그게 나를 긍정적이게 만들어주죠. 습관이나 하루의 작은 패턴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노하우를 배우면서 더 빨리 나아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희망을 준다고 해야겠죠? 희망이 있으니까 그냥 인생이 긍정적이게 보이는 거죠. 네 번째, 사람을 안달나게 한다. 말이 좀 이상한데 책을 쓴 사람은 그 사람의 관점에서 글을 쓰죠.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은 건 아니지만 정말 다양한 시야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이 쓴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똑같은 상황을 똑같이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판매를 위해 가격 설정을 한다고 해볼게요. 이 가격을 선정하는 방법에서 경쟁자들보다 단가를 낮춰서 많이 판매하는 것을 중시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다른 방법으로 단가를 높여서 조금만 팔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둘 다 읽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둘 다 베스트셀러래요. 그리고 이 책을 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요. 뭐야 이게? 두 사람의 성공 법칙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구나. 하나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방법을 다양하게 알아보고 시도해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것은 정말 거의 없고 하나의 사항에도 다양한 견해를 볼 수 있어요. 이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막 들고 내 시야가 얼마나 좁았는지 내가 지금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일부의 지식이었고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이런 거구나. 근데 이게 나 진짜 바보구나가 아니라 이거 이제라도 알았네. 다행이야. 라고 생각하게 돼요. 이거에 중독되면은 멍청이가 되기 싫으니까 책을 읽어야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기분을 한번 느끼잖아요? 책이 없는 인생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마치 트렌드처럼 남들 다 아는 거 모르면은 불안하고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그 기분 아시죠? 그거요. 내가 몰랐던 것을 느끼게 되면 빨리 더 알아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다섯 번째, 재밌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다 빼고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재밌어요. 책 자체가 재밌는 것도 있는데 그냥 삶의 질이 올라갔다는 느낌이 들어요.
들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전부 합쳐져서 결국 이 재미, 행복으로 완성이 돼요. 발전, 긍정적인 사고, 넓은 시야, 그래서 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다 때려치우고 행복하다니까요? 그냥 인생이 그냥 충만해졌어요. 한 100보? 아니죠. 거의 안 보일 정도까지 삶의 질이 향상된 기분이 들어요. 우리 인생 행복하려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부죠 뭐. 그리고 자기계발서나 에세이 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저도 그랬어요. 실제 도움도 안 되고 실용적인 정보가 없으니까. 근데 자기계발이라는 의미가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발전시킨다라는 의미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자기계발서는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발전시키는 것을 유도하는 책이에요. 사람마다 얼굴, 외모, 종교, 성격, 환경이 전부 다른데 다른 사람의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성공할 수 있을 리가 없죠. 결국 그런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 결론에 도달했느냐, 그 근본적인 것을 알아내서 내 인생에 대입해야 하는 거죠. 근데 다양한 성공 사례들을 계속 파보니까 결국 비슷한 어떤 공식이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3과 4를 가지고 있고 그걸 더해서 7의 성공을 도출했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5와 2를 더해서 7을 도출해야 될 수도 있다고요. 그냥 모두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들을 결합시키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같이 배우자고요. 성공 한번 해봐야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아직 많이 부족하죠. 앞으로 100권을 더 읽으면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니 저는 발전을 위해서 다시 책 읽으러 가겠습니다. 안녕!